안녕하세요. 용주형 종합평가 필기 예상 문제 2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요. 이거는 좀 견본 문제에서 조금 제가 확장을 시켜서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주형 예상 문제, 필기 예상 문제 많이 풀어보고 또 좋은 시험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시험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가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1번 친구들 모두 이번 시험에 뭐 했다? 그렇죠. 합격했다. 시험을 잘 쳐서 패스를 하면 합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합격했다.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불합격. 불합격하다가 이제 반대말이에요. 합격. 발급하다. 발급하다는 뭐예요? 서류를 주다죠. 서류를 주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청에서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서류를 발급받았다. 서류를 만들어 주다. 이렇게 하면 도큐멘터를 만들어 주면 발급했다. 그다음에 저장했다. 저장했다는 우리가 뭐 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검색을 해서 자료를 이제 컴퓨터로 검색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죠. 저장해야 돼. 그래서 저장하다. 그래서 저장하다. 다음 출력했다. 출력했다는 뭐예요? 출력했다. 그렇죠. 프린트를 출력했다. 그래서 프린트하다. 이렇게 출력했다가 되죠. 출력했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입력했다. 입력했다. 2번입니다. 다음 결혼식을 간단하게 해서 결혼식 비용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돈을 많이 뭐 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하면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적게 써요. 돈을 적게 쓰죠. 그럼 뭐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절약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절약하다 반대말 낭비하다. 그러면 같은 말은 뭐예요? 아끼다. 벌다, 돈을 벌다, 그다음 치르다, 떨어지다 이렇게 해서 절약하다입니다. 3번 호연 씨는 시댁 식구들과 항상 어떻게 지내요? 그렇죠. 잘 지내는 걸 뭐라고요? 화목하게. 화목하게 지내다. 그 친구하고 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하면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화해해야 돼요. 서로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화해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잘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해라는 것은 솔브죠.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고 화목하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친하게 잘 지내면은 화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연 씨는 시댁 식구는 어떤 식구요? 그렇죠. 남편 가족을 시댁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의 가족을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항상 always 어떻게 화목하게 지낸다. 고독하다. 고독하다는 lonely 하죠. 혼자. 고독하다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슬프게, 어둡게, 어떻게. 그 사람은 너무 어둡게 보여요. 어떻게 말해요? 반대는 밝다. 이제 밝게. 이렇게 하죠. 슬프게. 반대말은 기쁘게. 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려고 하다. 사람은 뭐 하고 책임감, responsibility, 그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 honest, 정직하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요. 뿌듯하다. 언제 뿌듯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을 때 뿌듯하죠? 착한 일 하면 마음이 뿌듯하죠? 뿌듯하면 뭘 느끼다? 보람을 느끼다.
자, 서먹하다. 사이가 좀 어때요? 친하지 않고 조금 낯설다, 어색하다. 이렇게 하죠. 자, 서운하다. 조금 마음이 좋은 거야?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친구가 인사도 하지 않고 가면은 서운하죠. 친구가 약속을 어, 만나고 싶은데 친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에서 6번. 다음 밑줄 치은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민수 씨는 아주 진보적인 편이지만 진보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프로스펙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어서요. 요즘에 젊은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 진보적이고 옛날 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수적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방적이다, 오픈마인드를 개방적이다라고 하죠. 개방적이다 반대말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근데 폐쇄적이다. 그래서 폐쇄적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좀 닫아버렸어요. 클로저. 이거 개방적이다 하면 오픈을 생각하고 폐쇄적이다 하면 클로즈 좀 마인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폐쇄적이다. 비관적이다. 뭐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슬프게 생각해요. 안 되게 생각해요. 비관적이다. 근데 반대는 낙천적이다. 모든 것을 다 좋게 생각해요. 잘 될 거야. 반드시 이번 시험에는 합격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너는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관적이다. 정답은 보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규칙을 위반하다. 위반하다 뭐예요? 지키지 않다. 지키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말은 뭐예요? 지키다 라고 되는 거죠. 지키다. 지키다 다 똑같은 말 뭐라고 해요? 준수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위반하다, 반대말은 지키다, 준수하다, 그다음에 위반하다 같은 말은 뭐예요? 어기다, 약속을 어기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다, 리드 하는 거고요. 당황하다, confuse 하는 거 좀 뭐예요? 좀 당황스럽다. 여러분이 어, 뭐 갑자기 친구가 음, 부탁을 이렇게 하면 조금 당황스럽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다, 고생하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할 때 고생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번에서 10번 다음 가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내일도 회사에 나가요? 내일은 출근을 안 해요. 왜요? 왜? 그죠? 왜라는 말이 생각나야 되죠. 그러면은, 요? 휴일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붙으면 휴일이기 때문에 이가 붙어야 돼요.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때문에가 이유이긴 하지만 요 앞에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휴일 덕분에 뭐 이런 말은 안 되죠. 덕분에 휴일이어서 이게 해서 이 아서 어서 해서가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이기가 빠져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휴일이어서 출근을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고천 씨 우산 안 가지고 가요? 고마워요. 제이슨 씨가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우산을 뭐 할 뻔 했어요? 그렇죠. 놓고 갈 뻔 했어요. 그래서 놓고 갈 뻔 했어요. 놓고 갔어요. 안 놓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놓고 가지 않았어요. 안 놓고 갔어요. 뻔하다. 거의 그렇게 할 뻔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어때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뻔하다라는 거죠. 갈래요? 의지? 갈 걸 그랬어요. 후회?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요즘은 좀 한가하세요? 요즘은 좀 한가하세요? 조금 시간이 있어요? 요즘 좀 시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가하세요?
한가하기는요, 한가하기는요, 기는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회사 일이, 그다음에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서 두 가지 일이네요. 그죠? 두 가지 일이니까 뭐예요? 플러스가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회사 일이 많은 데다가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도 어도는 앞에 하고 상관없이 많을까봐 이거는 추측 많을 정도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요즘은 컵을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종이컵을 사용하면 건강에도 뭐예요? 이것도 플러스인데 뭐야? 두 개 플러스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죠. 환경도 오염돼서요. 그래서 좋더니 좋았더니 과거의 상황, 좋은 탓에 이렇게 안 좋은 일 할 때 이 탓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그렇죠. 덕분에죠. 네, 덕분에. 좋을 때는 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쳐서 여러분이 다 60점 이상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서 여러분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달겠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덕분에. 그런데 탓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탓에 이렇게 잘못된 거 탓에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탓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친구 탓에 다쳤어요. 이렇게 말할 때 덕분에와 탓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두 가지 같이 할 때 뿐만 아니라를 사용하죠. 자, 11번에서 12번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장 한 문장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포기하지 않다, 꿈을 이루다. 뭐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다른 건 말이 되지 않아요. 12번 서점에 가다 내 책을 사다 친구 것도 한 권 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서점에 가서 내 책을 사는 김에 친구 것도 한 권 샀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김에를 이제 사용합니다. 자, 12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13번. 13번에서 15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렇죠. 그럼 직장 생활 너무 힘드니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일날에 센터에 나와서 한국어도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한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에블레 하는 것이 낫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요? 취미를 가지고 그 뒤에 봅시다.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해보거나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예요, 이거?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봅시다. 몇 번? 3번.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게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14번. 민수 씨, 이번에 우리 팀에 새로운 상호실을 아세요?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잘 알아요. 매사에 뭐 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어서 추진력 어떤 일을 맡으면은 아주 빨리 적극적으로 해내면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하죠. 흐지부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추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일 처리도 빠른 편이에요. 이런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이죠. 까다롭다. 굉장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내성적이다. 어떻게 해요? 내성적이다. 반대는 외향적이다. 아무 말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된 걸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하죠. 나 활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외향적이다. 얌전하다, 뭐 얌전하다 이런 말은 좀 어때요? 굉장히 좀 활발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얌전하다의 반대가 되겠죠. 자, 정답은 적극적이다. 그럼 여러분 적극적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소극적이다.
이번에는 15번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계속 우울하고 잠도 잘 못 자요. 식욕도 없고요. 이 사람 굉장히 우울하고 잠도 못 자나 봐요. 왜요? 좀 우울증 같은 게 생겼나 보다. 지금 제가 지금 그죠? 우리 막을 갖다가, 지금 바로 이런 말이죠. 산책하러 에블레블레블레 그런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죠? 막 산책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하든지 가려던 참이었는데 우리 같이 산책해요.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붙여야 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몇 주 정도? 2주 정도 그죠? 그래서 2주 정도 좀 계속 우울하면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네, 같이 가요. 고마워요. 정답은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산책해요. 라고 합니다. 갈 만한 곳을 다녀왔어요. 막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다녀왔어요. 안 돼요. 같이. 가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 되지 않죠. 같이 가게 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에서 1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거. 영능이 좀 또 많이 나와가지고 영능은 세종대왕능이잖아요. 그래서 영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능은 조선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왕릉을 둘러보았다. 왕이 살았을 때는 궁궐에 있고 죽고 나면 왕릉에 묻힙니다. 살았을 때는 왕은 궁궐에서 있잖아요. 펠리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이 왕의 무덤을 왕릉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의 무덤에 묻힙니다. 참고로 왕의 영혼을 모신 곳은 종묘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absolute한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궁궐만큼 뭐만큼 왕릉을 잘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왕릉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 어디에다가 왕릉을 할지 또 무슨 나무를 심고 조경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조각상을 둘지 조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왕의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조각상을 둘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아주 깊이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문화해설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왕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런 걸 다 중요하게 했구나 생각했구나. 조선 왕릉은 그 시대의 전통, 그 다음에 정치, 팔리시, 건축, 빌트, 뭐 예술, 아트, 뭐 조경 뭐 예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심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경이라고 하죠. 조경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왕릉의 어떤 가치, 의의가 이제 뭐냐, 이 영릉의 의의가 뭐냐, 영릉은 왜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모든 왕이 왕과 같이 묻혔다. 이거 최초로 이제 왕과 왕비가 묻힌 곳이지 조선의 모든 왕들이 왕비하고 같이 묻힌 건 아니에요. 모든은 거의 들어가면 거의 틀린 게 되죠. 그리고 만이라든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모든이라든지 만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정됐죠.
그죠?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미 지정됐어요. 그래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다도 틀렸죠. 3번 조선시대에는 왕릉도 궁궐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죠. 왕이 살았을 때는 궁궐에서 죽었을 때는 왕릉에서 이 생각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릉의 모양과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뭐 이렇게 모양과 방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보면은 보니까 이게 이제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네요. 매물 정보 이렇게 파는 물건에 대한 정보죠. 주소는 땡땡시 땡땡동 땡땡 빌라고요. 2층에 4층 건물에 2층에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지하철역 있고 편의점 있고 마트가 있고요. 전망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전망이 좋고 씬이 좋고 뷰가 좋은 거죠.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냉난방 시설되고 냉장고 있고 싱크대 있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있어요. 문의를 하고 싶으면 땡땡 공인중개사 0102-123-4989에다가 문의하세요. 물어보세요. 라고 이런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내용과 같은 것을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집에서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처에 있다니까 가깝지 않다가 틀렸어요. 집에서 보는 경치가 좋다. 전망이 좋다고 그랬죠. 전망이 좋다고 했으니까 경치가 좋다가 맞네요. 이사 올 사람은 냉장고를 사야 한다. 냉장고가 옵션으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옵션에는 냉난방 시설, 에어컨이라든지 또 난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인터넷 와이파이도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를 사야 한다 틀렸어요. 전세 50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게고 전세 500, 보증금 500에 월세 40, 그러니까 반전세네요. 그렇죠? 반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50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중심 내용은 우리가 주제라고 하죠. 주제는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 읽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첫 번째 문장이든지 그죠? 주제를 여기서 찾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찾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주제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대폰으로 돼서 생기는 문제를 먼저 여기가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의 단점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문제도 크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first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독은 보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중독이죠.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돼요. 두 번째, 대화가 단절된다. 첫 번째, 중독된다. 두 번째, 대화가 단절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할 경우 뭐가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이게 세 번째 단점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사생활이 뭐가 된다? 노출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유용한 것도 좋은 것도 뭐를 소홀히 한다면 관리를 소홀한다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스마트폰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의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죠. 요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된다.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도 생기므로 뭘 잘해야 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부터 38번이 아니고 36번까지예요. 36번까지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문화, 우리 5단계에서 배웠던 이제 문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친족 간에 부르는 호칭, 자, 호칭 나왔죠? 이과 가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호칭은 이제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형을 이제 서방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으로 부르고요. 남편은 아내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릅니다. 그 남편은 아내 남동생을 뭐라고 해요? 처남이라고 부르죠. 남동생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20번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건강보험 봅시다. 사회보험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보통 이렇게 사회보험은 우리 5단계 때는 간단하게 하고요. 6단계 때는 또 더 자세하게 하는데 건강보험은 뭐예요? 아파서 치료받을 때 의료비 지원받는 거 맞죠?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뭐야 됐을 때 해고됐을 때 일정 기간에 금전적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해고됐을 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산재보험이죠. 이거 국민연금은 나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뭐라고 하냐면은 산재보험이라고 해요. 요것만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생계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기억하고 디귿. 자, 21번. 한국의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징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한국의 상징하면은 일단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태극기도 있고요. 태극기도 플래그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궁화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한글도 있고, 한국 글자, 한글도 있고,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는 것도 김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1910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48년 8월 이제 15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고 태극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태극 문양이 있죠. 태극 문양. 태극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태극 문양이죠. 태극 문양. 태극 문양이라고 하고 요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3, 4, 5, 6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뭐라고요? 요게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사괴 네 가지의 이제 하나 둘 셋 넷 사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서리에 요 두 개가 바뀐 거야. 태국 문양이 요쪽이 중앙에 태국 문양이고 모서리에는 사괴가 있죠.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공감리라고 해서 하늘, 땅,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불 이거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국가는 나리랑이 아니라 뭐예요? 애국가죠.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그래서 애국가이고 전체 사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의 국화, 네이션 플라워, 이 꽃이죠, 꽃. 국화는 나라 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 꽃은 뭐예요? 무궁화 맞죠?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징. 이번에는 보육제도예요. 보육제도. 보육제도는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제도인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자, 유치원은 몇 살부터요? 그렇죠. 3세부터 취약 전까지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죠. 더 많이 지원을 하죠.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0세부터 시작하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번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한국 사회 현상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기 유아, 기러기 아빠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육열이죠. 교육. 어떤 교육? 아주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열인데요. 높은 교육열, 그 다음에 치열한 입시 경쟁,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 그렇죠. 사교육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열의 단점, 교육열의 안 좋은 점이죠. 단점. 그리고 교육열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교육열의 장점은 그렇죠.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원만한 가족 관계는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였어요. 24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거 물어보는 거.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어디에 가서? 그렇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누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은 그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집이 있는지, 어떤 집이 나왔는지.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죠. 또는 중개사를 만나요. 그래서 사 또는 중개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해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부동산 중개사에게. 또한 어디에 기록된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집주인과 실제로 계약할 때 서명하는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기부 등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밑줄 친 이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날은 음력 8월 15일로 한국의 큰 명절이다. 음력 8월 15일은 언제예요? 추석이죠. 자,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한가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날씨도 좋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날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아주 어떻다? 풍성한, 그죠? 풍성한, 날이다. 이런 말. 추석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 말고 정말 추석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추석처럼만 풍성했으면 좋겠다. 추석이 가장 풍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볼까요? 우두른께 세배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언제예요? 설날이죠.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떡국은 언제 먹어요? 설날에 먹죠. 오곡밥은 언제 먹어요? 정월, 대보름에 먹어요.
자, 정월 대보름은 몇 월 며칠이에요? 음력 1월 15일이죠. 자, 핵곡식과 핵이라는 말은 뭐예요?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 핵곡식과 핵 과일로 새로 나온 그 해에 새로 농사지은 곡식과 새로 나온 과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이게 추석이죠. 그러면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농사를 잘 짓게 해준 누구에게? 조상에게. 조상에게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죠?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석을 지내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기념하여,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기념하여 뭘 먹어요? 그렇죠. 떡국을 먹죠. 언제예요? 그렇죠. 설날이에요, 설날. 떡국을 먹는 날은 설날이죠. 그래서 송편을 먹기는 해요, 추석에. 그렇지만 추석에 송편을 먹는 의미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송편을 먹는 것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석을 지내고 추석날 송편을 먹는 거죠. 그리고 설날에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설날 떡국을 먹으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건강과 또는 장수를 의미하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26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같은 거예요. 유니온.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 맞는 것은 겨울연가, 재미있는 드라마였죠. 대장금,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였어요. 풀하우스, 한국 드라마. 뭐가 나옵니까? 한류가 나와야 돼요. 그죠? 한류, 문화에서 한류. 경쾌한 리듬과 쉬운 멜로디, 이거는 뭐예요? 이 케이팝 대한 이야기죠. 케이팝. 왜 케이팝이 인기가 있어요? 리듬이 경쾌하고 멜로디가 쉽고 또 가수들의 춤도 멋지고 가수들도 멋있게 생겼고 그래서 케이팝이 인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이게 뭐예요? 한류죠. 서구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 서구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최신 대중문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문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발한 한국 관련 전통문화.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뭐라고 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죠. 지방자치제도. 불뿌리, 민주주의.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물어봤어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크다. 반대죠, 그죠? 작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성시니까 안성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고요. 광역자치단체는 안성시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죠. 그죠? 도. 그래서 뭐 여러분 광역시만 생각하면 안 돼요. 6개 광역시 생각하면 안 되고 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구, 그죠? 서울시 뭐 이런 거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아니죠. 전국에서 다 실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 여러분 오산시장님, 뭐 수원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해요. 단체장을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4년이다. 맞네요. 빰빰빰.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어젯밤에 제가 3시 돼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지 하느라고 찍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 또 고기도 먹었거든요. 자, 도지사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광역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광역시장도 다 도지사도 광역시장도 다 뭐예요? 투표예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건 없어요.
28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뭐의 자유예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을 통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되죠. 29번 보기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뭐예요? 한국은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했다.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발전.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회의인 아펙 회담을 개최하였다. 맞죠? 여기는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20개국 주요 나라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렇죠. 와,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승됐다. 군사적 역할이 강화됐다. 이거는 군대 암 있잖아요. 군대 역할이 강화됐다. 보호무역 정책을 요즘에는 보호무역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뭐예요? 칠레라든지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관세 자유화 정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북한 원조 역할이 확대됐다. 이런 건 나오지는 않죠. 30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재래시장 알죠? 전통시장. TV,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다 뭐예요? 시장이네요. 그래서 정찰제 거래만 한다. 이 만 나오면 틀린 거죠. 딱 돈을 그대로 딱딱 받는 걸 정찰제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대형마트라든지 뭐 이런 정찰제를 하긴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찰제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의 그런 어떤 좋은 점은 뭐라고 했어요? 뭐 흥정을 할 수 있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흥정을 할 수도 있고 뭘 받을 수도 있어요? 덤을 받을 수도 있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덤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공통점은 아니고요.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다 또는 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뭐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홈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은 이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문을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 가격 흥정이 흔히 일어난다. 요거는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래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공통적인 것은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일어난다.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법 집행기관이에요. 법 집행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경찰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검찰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검찰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검찰. 그래서 검찰의 특징을 물어보면 범죄자의 형벌 정도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판사가 당신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 이제 3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빵빵빵 하는 것이 판사예요. 그래서 검찰이 하지는 않죠.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한다. 이게 검찰에서 하는 거고 112로 전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재판에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가 검찰에서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니언과 리얼입니다. 이번에는 32번 문제예요. 보기에 가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은 뭐예요? 국민 권익이에요? 국가 인권이에요? 인권이니까 인권이죠.
그죠? 그래서 인권.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입게 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국가기관의 부패 방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것, 프로텍트 한 것은 방지하는 것을 노력하는 기관. 자,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네요. 자, 그럼 33번. 고조선입니다. 이제 역사에 넘어왔네요. 역사로.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고조선은 언제요? BC 2333년에 누가요? 당군 왕금이,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푼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풀이 하는 게.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화도를 수도로 삼은 건 아니에요. 강화도로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누가? 고려 때 몽골 침입으로 인하여서 왕이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 팔만 대장경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강화도를 수도로 삼은 건 아니고 이게 뭐 아사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사달의 정확한 지명은 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평양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틀렸고요. 막혀컷에도 틀렸죠. 누구라고 했어요? 당군 왕금이라고 그랬죠. 구석기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 그렇죠.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팔조법을 만들었다. 맞죠? 이번에는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업적은 뭐예요? 잘한 일, 그 인물이 한 일을 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말하세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말하세요. 그러면 업적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1만 원권. 그래서 우리 돈 1만 원 있잖아요. 만 원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은 뭐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옛날 한글, 우리 한국의 글자, 코리아, 그 레터. 그래서 이 그 한글을 옛날 이름으로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신 분은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고구려 때 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이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이예요. 이이 선생님은 얼마예요? 그렇죠. 5천 원이죠. 이 선생님의 엄마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 누구시죠? 신사임당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이 선생님이에요. 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다. 이거는 독립운동하고 상관이 없죠. 나라를 빼앗기기 전이에요.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 무역을 하는 사람은 나라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척화비를 세웠죠. 아니죠.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고요. 김구 선생님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윤봉길 의사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훈커 공원에서 의계를 일으켜서 폭탄으로 일본의 그 식에서 사람들 많이 이제 그 의거를 했죠. 그래서 유관수는 이 3.1 운동에 참여하여 만세 시위를 벌였다. 김구, 윤봉길, 유관순 독립운동가입니다. 36번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 자, 내가 지리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리가 한 3문제에서 또는 그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지리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어디예요? 제주도죠.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도 어디예요? 제주도죠.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는 거.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뭐죠? 제주도는 이렇게 바다였는데 이렇게 슝 올라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화산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에서 꼬록꼬록꼬록꼬록 이렇게 해서 용암 막 여기 땅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 이거는 뭐였어요? 마그마였잖아요. 그죠? 이 마그마가 확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화산이 봄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용암이잖아요. 그죠? 용암이 흘러가지고 여기 물에 들어가서 부지지직 해서 이제 돌이 돼서요. 스톤. 이 돌이 이제 블랙스톤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무암이라고 하죠. 현무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이 화산 활동에 이제 관련된 지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작은 이런 조그마한 승산 일출봉이라든지 이렇게 것들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백두산이 아니고 이건 무슨 산이에요? 여기 화산 활동 생긴 거 제일 높은 거 한국에서 1950m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산은 한라산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되죠. 여러분 세계자연유산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요? 삼다도, 그죠? 삼다도. 그 삼다도 이거는 뭐예요? 세계가 많다. 이 다자가 이제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많은 섬. 뭐가 세계가 많아요? 바람이 많죠. 돌이 많죠. 여자가 많죠.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주 36문제를 풀어봤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저 견본 문제 참고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아직 제가 32가부터 녹화를 안 해가지고 오늘 밤은 좀 녹화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요즘 건강 너무 안 좋아서 빨리빨리 못 올렸는데 이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계속 이 유튜브를 한 3번 정도는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은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식도 좋아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익숙하게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 푼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푼 문제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5개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설명한 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정말 꼭 합격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항상 저를 많이 우리 방송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출입구 견본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